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을 의미하는 어원, pass, pat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다루었던 것처럼 pass, pat 하면은 feeling, 느낌, 감정을 뜻한다고 했었죠. 첫 번째 단어를 보실게요. 바로 antipath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nti 했지만 우리는 anti라고도 알고 있죠. anti라는 건 바로 느낌 오시죠? 굉장히 싫어하고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감정, 그래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반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반감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친구한테 너 어디가? 그랬더니 친구가 나 반감. 이런 반감 아니죠. 말 그대로 진짜 반대하는 감정, 이런 반감입니다. 안티 단어를 한번 보실게요. 소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셜이라는 건 사회적인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안티 소셜이에요. 안티 싫어하는 거죠. 소셜 사회적인 거 싫어한다 이런 뜻이 돼서 안티 소셜 하면은 반사회적인 이런 뜻이 되고요. 또 앞 시간에 다루었던 어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a소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가 무슨 뜻이었어요? 네, 부정을 의미하죠. 거기에 사회적인이 붙어서 뜻은 어떤 사회적이지 않다, 비사회적인이라는 뜻이 되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프로소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프로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 프로라는 건 앞으로라는 의미의 어떤 전진 그리고 찬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찬성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결국은 뜻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친사회적인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원을 좀 알면은요, 간단하게 기본적인 어휘와 합쳐서 여러 가지 단어를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번 잠깐 멈춰 보시고 참고 자료 있는데 이거 읽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분석해 보면 굉장히 쉬운 단어 이런 것도 한번 봐볼게요. 바로 뭐냐면요, anti-aircraft gu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일단 anti 싫어하는 거죠. aircraft 비행선입니다. 마지막으로 gun 하면은 총이죠. 결국 내용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를 싫어하는 총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총 이래서 대공포라고도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쏘는 총 있잖아요. 그걸 갖다 바로 anti-aircraft gun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다시 감정의 어원으로 돌아와서 단어를 보시면 apathy라는 단어가 있어요. A가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슬퍼하는 친구를 봐도 아무 느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여기서는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고, 이제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명장면 중에 하나죠. 초파라는 그 술록인가요? 사슴인가요? 그 초파의 에피소드 중에서 한 장면으로 이런 멋진 대사가 나옵니다. 실은 이렇게만 봐서는 전혀 감흥이 없고, 제대로 이제 영상으로 감상하시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인데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원피스 명장면 치시면 나오니까 한번 봐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작권에 대한 제가 이해도가 부족해서 영상을 따오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 단어 보시면 pathetic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pass라는 단어에 그 다음에 어미에 ethic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형용사로 바뀐 거죠. 그냥 무언가를 보고 좀 뭔가를 안 좋게 느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고 안 좋게 느끼면서 pathetic 하면은 불쌍한, 애처로운, 한심한 이런 뜻이죠. 참고 자료 보시면 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결혼을 직접 자기가 파혼을 하는 그런 아주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죠. 네. 그 다음 단어 보시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come이라는 것은 쉽죠.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는 이제 PATH가 변형돼서 패스가 됐을 것이고요. 뒤에 ION 이렇게 붙어서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라고도 해요. ION이 붙으면 명사가 된다는 거죠. 합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되겠죠. 구조상으로는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sympathy와 의미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sympathy도 보시면 sim 해서 함께, pass 감정을, 근데 y가 붙으면은 명사형 전미사라고도 해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동정, 연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를 한번 봐볼게요. compatibl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한번 일단 분석해 볼게요. come이니까 함께,
pet 했으니까 감정을, 근데 able 했으니까 몸 할 수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함께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어떤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ompatible 하면 양립할 수 있는,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약간 넘어가서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가 계세요.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가 그 Three Rhetorical Appeals라는 어떤 이론을 제시하셨는데요. 쉽게 말하면 설득적인 메시지를 위한 3요소를 제시하셨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표명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로고스, 그 다음에 파토스, 그 다음에 에토스입니다. 원래 이제 가운데 보시면 파토스가 있는데요. 우리는 실은 페이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연기 관련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현대 영어에 와서 이렇게 변경됐다기보다는 그때부터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 만들어졌던 당시 그대로의 어떤 발음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합니다. 일단은 로고스부터 먼저 보실게요. 로고스는 딱 봐도 로직 이런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이성을 뜻합니다. 논리를 뜻하는 거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뭔가 실증하는 거, 이런 로고스를 일단 메시지가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파토스가 됩니다. 파토스는 벌써 PATH가 들어갔어요. 감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어떤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인 호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토스가 있는데요. 에토스는 에틱스가 보이잖아요. 그 윤리학 이런 거요. 그래서 에토스라는 것은 어떤 화자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의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매력적으로 어떤 신뢰가 가는 사람이 주장을 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3가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에토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의견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어떤 신뢰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로 어떤 설득의 어떤 성공을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을 했고요. 재밌는 걸 좀 더 봐볼게요. 이 3요소 중에 특히 에토스를 갖다 굉장히 잘 악용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악용이에요. 잘 사용했다는 게 아니고, 또 저를 오해하실까봐. 바로 뭐가 있냐면 나치의 히틀러가 있습니다. 나치 히틀러를 보시면요, 이게 뭐 좋은 사람 아니죠, 나쁜 사람이죠. 히틀러가 자신의 어떤 연설을 갖다가 더 널리 퍼져 나가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기용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꽤 유명한 사람인데요. 바로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 그러니까 선전해주는 장관 뭐 이런 거겠죠. 파울 괴베르스라는 사람입니다. 꽤나 유명한 사람인데요. 간략하게 말하면요, 아까 말한 이 에토스라는 걸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이용을 해서 히틀러가 말하는 메시지를 전달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히틀러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엄청나게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히틀러가 이제 연설하는 장면인데요. 뒤에 보시면 뭐 독수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크게 상징하는 걸 엄청 부각시켜 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히틀러를 굉장히 신격화시켰다는 거죠. 영웅화시켰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좀 더 쌓을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뭐 굳이 우리 시대에 맞춰서 하면은 북한에 누구 있잖아요. 그 사람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토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히틀러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다 보니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다 그런가 보다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죠.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우리 광고에서도요, 실은 이 3가지 요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이용한 거를 적용시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난 건 탈취제가 있어요. 탈취제가 아니라 죄송해요. 표백제입니다. 표백제를 사용하면은요, 일단은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을 써야 돼요. 유명인을 출연시켜야겠죠. 자, 에토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명인을 이렇게 갖다 썼습니다. 마동석 아저씨죠. 어이가 없네. 거기에 그다음 파토스를 볼까요? 쾌적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정서적으로 호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백체를 쓰면 아주 행복하고 어떤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니까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걸 써야 돼요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예시는 아니고요, 광고 중 일부분의 장면인데요, 아이들은 이제 얼굴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떤 행복한 가정을 위한 그런 필수 요소로 이런 표백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다시 첫 번째 사진 보시면 뭐 무인공향, 또 무형광증, 읽을 수가 없네, 죄송해요. 무형광증백제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요소는 빠졌단 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증 가능한 어떤 수치,
없다는 건 0%니까 실증 가능한 수치로 로고스를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한 3요소를 갖춤으로써 광고가 어떤 시청자들에게 설득력이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감정을 느끼는 파스와 팻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